왜 이 영화를 아직도 아무도 안 사갔지? 안 팔린 걸 내가 싸게 사면 안 되겠니? 경쟁이 붙는 영화는 웬만하면 안 사고 이렇게 남들이 안 사가는 남들 눈에 조금 덜 띄은 그런 영화들을 그 누구도 74분 동안 영화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극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지금 하셨잖아요. 어떤 포인트가 끌려서 이걸 100을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왜 이 영화를 아직도 아무도 안 사갔지?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완성되기 전에 이건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성되고 한 3개월 이상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안 팔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세일즈 회사에 가서도 안 팔린 걸 내가 싸게 사면 안 되겠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네네네네.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이게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장 개봉을 많이 안 하고 TV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통을 했고, 극장 다큐가 한국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만 하더라도 다큐멘터리라는 이유만으로 극장에 걸리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고, 다큐멘터리 정도는 그냥 TV에서 보는 거, 그런 개념들이 훨씬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앨런 머스크를 굉장히 재미있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지?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튜브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뭐가 올라올 때마다 다 봤죠. 첫 만남이 언제셨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페이팔이 나왔어요. 페이팔. 페이팔 이게 뭐지? 이 분위기로 가면 한국에도 갈 것 같으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페이팔이 또 팔렸고, 그러면서 그때 이미 막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기사들이 막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 나왔고, 스페이스X 나오고 테슬라 나오고 막 그럴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지금처럼 성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괴짜 같은 애가 있다. 아무튼 행보들이 남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성공에 주목하지 과정에 크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론 머스크는 그냥 괴짜였어요. 그리고 어떤 미친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돈을 벌어줬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는 아주 대표적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아이언맨의 영화 출연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화제가 됐었고, 계속 관심 가지시다가 이 사람 다큐멘터리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픽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네? 이렇게 된 거고. 그쵸. 그렇게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생길 때가 그 영화 수입하는 재미죠.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관객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영화는 아무래도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수입가도 올라가는 거고, 소위 말하는 비딩이 붙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죠.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빠집니다. 네. 그 정말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건데,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그 의외로 한국에서 흥행에 대단히 성공했던 몇몇의 영화들도 이 영화 왜 안 사갔지? 이렇게 그런 영화들도 사실은 적지가 않고, 또 어떤 영화들은 그냥 누구 캐스팅 됐다더라, 그 뉴스 한 줄만으로도 영화가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워낙 많은 영화들이 마켓에 나오기 때문에 눈에 안 띌 수 있죠. 근데 또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저기 경쟁에 참여를 해야겠어요. 얼마가 되든 제가 이 영화를 내 소유로 만들고야 말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그럴 있겠지만, 수 있죠.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다면.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경쟁이 붙는 영화는 웬만하면 안 사고, 대신에 이렇게 남들이 안 사가는, 남들 눈에 조금 덜 띄은 그런 영화들을, 그렇죠. 그런데도 좀 의미가 있다면, 비교적 좀 좋은 가격으로 사올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제가 바라는 바이죠. 그렇긴 해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망하는 바는 그렇죠. 저희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비슷해요. 다 모든 경제기사 하면 대기업 회장님, 뭐 재벌 분들의 어떤 얘기, 꿈을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리딩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삼성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삼성이 미래에 만들고 싶은 것 때문에 그 회사를 가고 싶은 애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제 생각에. 현대자동차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자동차 좋아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삼성에 가서 갤럭시를 네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면접봐서 가는 게 아니라 야, 삼성은 연봉이 좋대. 무조건 우리나라 1위 기업이니까 거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양성이 아니라 서열화죠.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떤 숨어있는 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지금 뭐 말씀하셨던 내용에는 많이 공감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영화는 시작서부터 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어느 시작은 어느 시점부터? 맨 처음에 첫 장면이 아마 스페이스X에서 이렇게 우주선 쏘아 올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을 거느리면서 성공해서 이렇게 핫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성장 스토리. 어릴 때 이 사람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대단한 왕따였고 그리고 두드려 맞는 애였고 그 일종의 연대기별로 좀 이렇게 쭉 한번 훑어주죠. 예, 굴곡진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같이 나오죠. 이 영화 어떤 부분에 특히나 좀 공감을 해주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인물이라고 캐릭터가 참 재밌죠.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사업 이야기도 흥미롭고 맞아요. 인생 스토리도 흥미롭고 캐릭터도 특이하고 요즘도 굉장히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연구 싶어요. 대상이고 연구할 만한 네 진짜 학위 논문이 나올 만큼 그렇게 독특한 데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의 그 거대 기업에 비하면 저는 정말 조그만하고 존재감이 없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같은 대표라는 면에서는 동급이다. 그런 농담을 한번 던져보고요. 영화는 굉장히 흥미로운 데가 많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영화계에서 이제 대부분의 배급사나 수입사나 뭐 이런 제작사 이런 회사들이 수입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수입 배급 마케팅을 겸하거나 수입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개의 분야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취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삼는다면 저희 회사는 멀떨결에 온오프라인 마케팅, 디자인, 수입, 배급, 부가판권 유통까지 다 같이 하는 그러니까 무슨 올라운드 플레이어도 아니고 이 조그만 회사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인생이 얼떨결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회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렇게 하면서 전문 회사들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마땅할 터인데 나는 이 작은 회사에서 인원도 부족한데 이걸 다 끌어안고 이걸 다 하겠다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것이 뭔가 좀 덜 프로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그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고 늘 염려가 됐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랬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 회사를 만든 이유가 필요해서였고 그리고 그것이 남들한테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내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전에 없던 방식.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사업들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또 인하우스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제 눈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에 좋은 성과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자기한테 맞는 방식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것이 나에게 맞음으로 누가 뭐라 하던 그냥 난 내 방식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보면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이 창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창업가는 좀 그래서 이제 결이 많이 다른 거죠. 앙트로프로니십이 기업가 정신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는데 그 슈페터라고 하는 그 기업가 정신의 이제 거두가 하는 얘기는 그거 사업하고 분리가 될 수 없다. 창업가는 이게 그 사람의 삶이다 그냥.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거고 그걸 돈 주고 바꿀 수도 없고 한 명의 창업가 여러 번의 창업자가 돼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장님, CEO들하고 되게 다른 거죠. 우리 명함이 여러 장이면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스티브 잡스도 명함이 여러 개였고 우리가 아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명함이 여러 개인 거잖아요. 직책도 여러 가지였어요. CEO이기도 했지만 CTO인 적도 있었고 뭐 되게 다양한 게서 되게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첫인상에 국내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 영화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사업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큐멘터리엔? 아니, 그러니까 워낙 많아서 그 워낙 많은 것에 비해선 적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이제 특이할 만한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회사의 부서가 커진다든가 작아진다든가 또 일론 머스크가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고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나 갈등. 그렇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 있죠. 막 나쁜 예. 얘기도 좀 나오나요?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기업 평가를 하거나 사업가 평가를 하는 어떤 일종의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또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 이야기, 그와 같이 일했던 사람 이야기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이 영화가 제 생각에는 앨런 머스크 이제 저는 영화를 사왔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기사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소식이 끊임없이 그 사람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인구의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화성에 로켓 쏘기로 이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그걸 또 되게 선호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난 언제까지 뭐 하겠어. 이렇게 딱 정해놓고 미친 듯이 달려서 하고 맨날 그 일정을 못 맞춰요. 그러면 이제 화성 가는 시점까지는 아마 계속 회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것도 있고 지금 스타링크도 있고 스타링크도 그리고 있고. 하이퍼루프도 있고 하이퍼루프도 있고. 그 다 국내에 들어올 만한 일들이고 또 맞아요. 그것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 리얼 아이언맨이 이건 롱테일이다 이거는 네. 어디에서가 극장에 반짝하고 확 이렇게 막 그래서 한 3주 만에 내려가고 이런 영화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구의 회자가 되면서 이 영화를 매개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네, 여러 분야에서. 이 영화에 일론 머스크라는 흥미로운 인물을 픽업했고, 그러고 이제 내가 이걸 배급을 하고 했을 때, 이런 관점에서 좀 그래도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 이런 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누구도 74분 동안 영화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극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어떤 자극일까요? 요즘을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이 너무나 안정지향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에 대한 자극이 분명히 청년들한테는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도전의식 또는 꿈, 이제는 너무나 티피컬한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열정 같은 것들이 자극될 만한 요소들이 요소에 있고,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살고 싶은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웬만한 사람은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지 않나. 또 어쨌든 양극화 시대에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들,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어느 정도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도 고민하고 또 그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제시를 해주는 지점들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돈을 그렇게 왕창 번 다음에 돈을 쓰는 방식은 다른 사람과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싶은 꿈을 꾸는데 그럼 나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는 또 어쩌면 누구에겐가는 그 쓰는 부분에 대한 자극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적절하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테드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적어도 사기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좀 점수를 높게 줬던 게, 그 질문이 왜 당신은 페이팔서부터 이미 20대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왜 그 다음 사업할 때 우리가 돈 때문이라면 내가 여유자금을 하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의 90% 이상을 다음 프로젝트에 계속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벌은 돈이 이만큼 있으면 그 다음에 실패할지 모르는 또 다른 프로젝트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올인하고. 만약에 진짜 뭐 화성 가는 게 성공한다면 인류의 역사에 그냥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사람이 될 거고, 실패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적어도 그 실패를 누군가 도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도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난 화성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다음 세대 누군가한테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영화를 보면서 자극이 된다라고 하셨던 지점이 있든 그 역할은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누군가는 아무도 달에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아니면 화성 간다는 생각을 그냥 그거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실제 한 걸음을 뗐던 실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저도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영화 참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 리얼 아이언맨 어디서 저희가 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마노 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과 인스타, 블로그,
네, 포스트. 네, 그렇게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거기서 정보를 보시고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